시장에서 떠오르는 종목들 놓치지 않고 원샷 원킬로 잡아드립니다. 지금부터 내일장에서 상승 치트키가 될 종목들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여승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을까요? 먼저 5위부터 만나보시죠. 네, 3분기 98% 급감한 실적으로 어닝 쇼크를 나타낸 파두가 오늘 반등을 모색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주가가 급락한 이후 발주 재개 등 해명 자료를 내놓으면서 주주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최근 실적 논란을 잠재우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4위 만나보겠습니다. 현물 ETF 기대감 속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이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JC연 시스템이 10% 안팎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3위입니다. 세계 각국의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면서 HD 현대일렉트릭은 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호실적 속에서 주가 역시 꺾이지 않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일렉트릭 정말 예쁘게 주가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2배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장세와 무관하게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비결, 대표님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전력기기 시장의 이제 역대급 호황이 2023년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노후 설비 교체 등으로 인해서 이제 북미와 중동 시장에서 이 전력기기 수요가 되게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파악이 되어지고 있고, 또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중장기적인 수주를 확보하게 되면서 또 매 분기 실적 개선세를 또 시장에 확인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과는 좀 무관하게 견조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겠는데요.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인 것 같아요. 이제 네. 상승 추세를 떠받들어주고 있는 것이 외국인 수급으로 파악이 되어지고 있고요. 7월 이후로 거의 770억 수준의 누적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HD 현대일렉트릭이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네, 상승. 둘,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네, 처음이라서 조금 어려우셨던 것 같은데 환한 미소를 들어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제 현대일렉트릭뿐만 아니고 전력기기 업체 이제 그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네. 재룡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 흐름이 좀 유사해요. 유사하지만 그중에서도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좋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긍정적이고 투자자분들 또 보유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보유자분들은 이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주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신규로 이제 접근하시려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시장의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올해 예상 EPS가 5,187원 정도 됩니다. 네.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은 주가 수익 비율이 PER이 한 16배 수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 결산하고 나서 EPS 수준으로 치면 이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한 10만 원 언저리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PER이 한 20배까지 올라가게 돼요. 네. 이런 부분까지 올라가게 되면 또 거기에 이제 맞는 합당한 실적을 또 보여주지 못하면 고평가, 고밸류 이제 또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그러니까 꾸준히 꼼꼼하게 좀 모니터링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투자에 유의할 점들도 짚어주셨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또 다른 핫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네, 바로 AP위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기대감에 AP위성 주가 역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 설립이 좀처럼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시간을 끌었는데요. 그래도 설립 자체에는 여야 모두 동의를 한 만큼 국회 일정만 정상화되면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도 이제 작년 말서부터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려왔었거든요. 네. 하지만은 제반 사항들이 조금 이제 지지부진해지면서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우주항공청 법제화 본격 추진만큼은 긍정적인 소식이면은 분명하다 이런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지만 이제 국회 일정에 따라서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좀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한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산업 섹터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최근 강한 반등세를 보인 AP 위성, 앞으로 우주를 향해서 위로 쑥쑥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여승재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스마일 들어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 고부가가치 산업의 영역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주 항공 산업에서 이제 발사체, 위성체 또 서비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좀 위성 서비스 산업 쪽에 좀 부가가치가 더 높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AP 위성 같은 경우에 이 한국형 그 KPS 프로젝트 35년까지 3조 7천억 투자 이런 부분들이 수혜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스타링크와 함께 협력을 통한 위성 통신 사업의 성장성 또한 매우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뭐 9월의 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오늘같이 급등 시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네. 눌림목 구간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시 접근 전략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1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망의 1위는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신고가 행진을 펼치던 한미반도체 상승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자, HBM 대장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한미반도체가 오늘 어닝 쇼크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배당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적을 이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그 한미반도체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늘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2% 넘게 빠지는 주가 조정 급락세를 좀 보였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HBM 관련된 듀얼 TC 본더 매출 확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지 못했다라는 점이 시장에 좀 충격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사실 지난 1분기에도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어요. 네. 하지만 2분기에는 또 그것을 또 개선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1분기 실적이 마음에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유지를 했던 반면 3분기 이번 실적에서는 그 이후에 이제 높아진 주가에 대한 어찌 보면은 정당한 가격인가라는 고민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 시장 상황상 이 정도의 변동성은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의 한미 반도체 주가 급락이 또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까와 말씀과는 또 다르게 글쎄 하는 표정을 들어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현재 오늘의 주가 변동성에 이제 크게 놀라실 필요는 없지만 네. 추가적으로 이제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로 인한 상승 추세의 유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동사의 주가가 올해 초강세를 보여왔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에 의한 초강세 흐름이었다라면 앞으로 이제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정당성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서 과거 5년간의 평균 PER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16.57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5년 평균 PER이 16.57배예요. 그럼 현재 주가 수준에서의 PER은 한 60배에서 65배 수준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결산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한 33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번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내년 매출을 4,500억 정도 이렇게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적을 이제 눈높이를 맞춰주지 못한다면은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고평가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의 앞으로의 이제 내년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분명히 좀 긍정적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한미 반도체가 시장에 합당한 밸류에이션을 보여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승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